저는 전예진, 김예령입니다. 네, 저희 휴지클럽은요, 지금 보시는 파주 인터넷 방송국 파주 Y.net과 네, 소셜 방송 파주 통통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네. 이번 주도 당연히 영화 소개겠죠? 당연하죠. 이번 주 영화의 컨셉은 뭔가요, 예진 씨? 이번 주 영화의 컨셉은요, 이제 앞으로 매주 첫째 주인가요, 이번이? 둘째 주.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는 계속 이제 역사나 혹은 실제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번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우선은 매주 하는 네. 이제 좋은 말 소개를 여러분들께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네, 네, 그럼 해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순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순간의 에너지가 모든 경계를 넘어 퍼져갈 것이다. 라고 코리타 켄트가 말했습니다. 네. 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순간순간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즐기면서 하면은 이제 안 되는 일이 없죠. 네, 그때. 그렇죠. 그걸 딱 말해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이 방송을 즐기면서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막 퍼져 나온다는 그런 이게 거죠. 여러분께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에너지가 모니터를 뚫고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영화 소개 예진 씨가 해주세요. 네. 바로 영화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분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오, 네. 네, 그럼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만 안 보이는 유령 같은 사람 Why can't you see me 숨겨왔던 내 맘 꺼내고 싶지만 한 걸음 뒤로 To you I'm a girl 어려운 situation 불빛에 가려져 선 그렇게 하루 종일 너를 맴돈다 빙빙 맴돌아 매일 긴긴 밤을 지새워 헤어질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너랑 조금 널 잡을 수가 없었어 You make me feel alive 꿈이야 거짓말 꿈이야 행복해 보내줄 수 없어 네, 노래는요, 바로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 중에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확 떴어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네, 드라마를 찍었죠. 그쵸. 네. 근데 그때는 조연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맞아요. 거의 주연이다시피 나왔으니까 네, 바로 제국의 아이들에 속해 있는 임시완 분이십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보면서, 연기를 잘하는구나. 저는 아이돌이 연기를 과연 잘할까? 막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진짜 잘하는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됐고요. 맞아요. 막 특히 영화 중에서 네. 막 약간 막 공포에 떨면서 막 부들부들 네. 떨면서 하는 대사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정말 확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잘생겼어요. 네, 이거 영화 하기 전에 해픈달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진짜 정말 잘생겼구나.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도 연기 되게 잘했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임시완 군이 나오는 영화의 네. 등장인물을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바로 우리 영화 제목도 말 안 했어요. 아, 네,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이죠. 송강호 그렇죠. 씨가
이제 배우 송강호 씨가 역할을 맡으신 송우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송우석 변호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무 변호사로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다가 이제 네. 그 임시완 배우분이 맡으신 진우라는 역할이죠. 네. 그 진우가 휘말린 사건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음. 진정한 변호인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달수도 배우님도 나오시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여기 점 있으시죠? 여긴가? 맨날 그 점이 보여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분장인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그분은 박동호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네. 송우석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송우석 네. 변호사가 내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네. 만류를 하고 걱정을 해주죠. 근데 이제 음. 나중에는 그래도 보통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막 네. 곁을 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은 인물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임시완 군이라 그래요? 분이라 그래요? 군이 좀 편하지 않아요? 네, 임시완 군이 맡은 역할은 네. 진우라는 역할인데요. 바로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뭐라고 네. 그러죠?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우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주는 인물이죠. 네. 그 다음에 곽도원이라는 영화 배우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되게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네. 주로 조연으로 나오셨고, 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죠. 어느 영화에 나왔었는지 제가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되게 잘 알려진 영화에 다 나오셨어요. 악역으로. 맞아요. 많이 아마 뵌것 같은데. 하정우가 나왔던 하정우 영화가 하나 언제 나왔는지 네, 아무튼 하여튼 이분은 차동영이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진우와 그 친구들을 네. 이제 고문시키는 인물로서 무척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애라는 분이 영화 배우분이 맡으신 최순애 국밥집 아줌마를 맡으셨는데요. 네. 진우의 엄마죠. 그래서 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송우석 변호사가 네. 힘들었던 시절에 되게 따뜻하게 챙겨줬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송우석 변호사한테 우리 아들 좀 맡아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아마 4명의 인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포스터에. 아, 맞아요. 네. 딱 그 구도가. 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바로 국밥집 아줌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송우석 변호사, 네. 그 다음에 진우, 그리고 그 마지막 밑에 그 박동환 맞나요? 네, 그 오달수 씨가 네. 맡으신 그분 이렇게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포스터를 봤을 때 되게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다 맞아요. 웃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이거 한번 봐보고 싶다 이렇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마치 가족 영화 같은.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 자세한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고졸 출신 세무 변호사예요, 송우석이. 맞아요. 고졸 출신 맞아요. 네. 힘들 텐데.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이 그때 활기를 띠니까 이제 부동산 등기 업무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왜 변호사가 하냐 이런 시선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떼돈을 막 벌게 되니까 이제 그 돈으로 사무실도 사고 막 같이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자기가 네. 노동하던 시절에 지은 네.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장면에서 정말 감동을 진짜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내가 이걸 지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잖아요. 그 내용은 잘 맞아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걸 다시 기억해서 찾아간 것도 사실 맞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비가 없어서 막 국밥 먹고 도망가고 막 네. 그랬던 국밥집으로 돌아간 송변이요. 이제 그 국밥집 아줌마 최순애하고 그 아들 네. 진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걸 보답하고 싶어서 이제 매 끼마다 국밥집에 가서 찾아먹는 정성을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잠깐 네. 잡담을 하자면은 네. 저희 아빠랑 같이 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나서 그때 저희 심야로 봤어요. 그래서 네. 거의 12시에 가까이 끝났는데 네. 돼지국밥 먹고 싶다고 하셔서 12시에 먹으러 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네. 먹고 싶긴 해서 네. 너무 잘 드셨어. 그래서 진짜로 먹으러 갔어요. 아, 12시에. 대박. 그 되게 유명한 집을 갔는데 아쉽게도 문을 닫아서 열려 있는 돼지국밥집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네. 네. 그리고요, 이제 송변이 부동산 등기업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리니까요. 이제 세금 전문 네. 변호사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대기업인 해동건설에 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네. 부산까지 그 세력을 뻗어나가고 이제 부산으로 발령받은 경감 차동영이 네. 이제 대공수사부 소속 검사와 함께 말이. 네. 이제 그냥 수사부 소속 검사와 함께 이제 빨갱이 색출을 이제 계획하고 이거는 정말 계획하는 거였어요. 그냥 네.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친구들하고 이제 책 돌려읽기 모임을 갔던 네. 진우가요.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본인 아무것도 모르고 네. 끌려가서 맞죠. 이제 2개월 동안 국밥집 아줌마가 찾아다니는 네.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되게 찡했어요. 맞아요. 네.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점점점 밝혀지면서 이제 순애가 변호사가 필요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송변을 찾아가서 네. 자기 아들 좀 구해달라고 네. 이렇게 막 빌게 되죠. 송변은 이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하필이면 네. 그때 해동건설에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소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네.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쵸. 자기가 여태까지 막노동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막 계속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완전 상승세를 상승세로 타고 있는데. 있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고민 끝에 이제 진우의 상태를 한번 보고 아 내가 도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기로 결정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영장도 없이 2개월 동안 막 갖은 고문을 받은 네. 진우를 본 송변이요. 이제 이들이 읽은 책이 불온서적이 아니라서 이제 대학에서도 추천 조사를 하고 있고 저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검찰도 다 한통 속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고문 현장에서 의료 치료를 담당했던 네. 군의관이 찾아오면서 이제 네. 희망의 빛이 보이죠. 네, 그렇군요. 그분이 정말 양심이 있으신 네.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동영 차동영이 증인이 군의관인데 네. 휴가라고는 했는데 사실 휴가가 아니었고 몰래 탈영한 군사다. 그러면서 네.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하면서 이제 그게 무산되고 아, 네. 그때 결국에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진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저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정말 잔인하다. 이러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년의 그걸 받으면서 이제 공판이 끝나는데요. 그 후로 이제 송변은 막 네.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활약을 하면서 재판으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엔 본인이 변호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으로 이렇게 서지만 이제 그 지역의 변호사들이 이제 증인으로 맞아요. 맨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네. 보면서 정말 참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뭐죠?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죠? 네. 그냥 영화로만 이렇게 딱 봤을 네. 때도
아, 저런 게 좀 있었을 법하지 아, 않았을까? 막 네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를 했고, 네. 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할 말이 없다를 아, 저는 보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제 돈 항상 이렇게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네. 세무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되게 저는 되게 감동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짧게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와 네. 인물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쯤에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특히 뭐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어디를 걸어갈 때 네.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요. 네, 바로 김동률 씨가 부른 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도록- 올게요. 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네, 노래 정말 많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감미로운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하여튼 여행하면서 듣기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영화가 실제적인 약간의 모티브로 삼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영화를 볼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저는 보기 전에 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서 말을 해가지고 조금 알고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짧게, 정말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얘기해 아, 주실래요? 제가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영화 속에서 이렇게 독서 모임인데 이것을 막 네. 허위로 꾸며서 재판에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예전에도 이렇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불임 사건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이제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이제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받아서 이렇게 안 그게, 좋게 꾸며서 네. 뭐라 그래야 되죠? 허위 사실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네, 이제 많이 선동- 감옥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불임 사건이요. 왜 불임 사건이냐면요. 네. 그 항림 사건이란 게 그 먼저 있었대요. 근데 그 항림 사건에 이어서 부산에서 터져서 불임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해요. 그 부자가 부산의 부자군요. 네. 네. 진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실제 사건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와 저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걸 딱 보시자마자 아 그분 얘기구나를 딱 느끼셨다고 해요. 네. 보면서 이제 사실 영화도 영화대로 감동이 있었지만 실제 사건을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데 계기가 된 것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낸 거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어두운 면이면서 한편으로는 불가피했던 사회상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송변처럼 정말 좋은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아직 맞아요. 세상은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정말 저희끼리 네.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명장면 소개에 빠질 수 없죠. 저는 당연하죠.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영화의 명장면을 우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뭐해? 너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네. 네, 바로 이제 송면이 이제 이렇게 탁 하면서 국가랑 국민입니다. 네. 이러는 건데요. 맞아요. 정말 와 대박 멋있다. 아,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죠. 맞아요. 정말 보면서 저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진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있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전적 민주주의의 의미도 그런 거에 가깝지 네.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저 또한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뭔가 이상했어. 네. 뭔가 되게 막 긴박하고 막. 그러면은 저희 함께 이제 네. 영화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평점도 매겨보고 네. 코멘터리 가져보도록 해요. 네, 저는 네, 저번 주에 몇 점을 드렸었는지 잘 기억이 4.5? 4점? 아, 제가 5점을 준 4.5였나? 네네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5점. 아무튼 저는 이번에 별 4개 5개 만점에 4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도 참 좋고 하긴 했는데 뭐랄까 조금 그런 뭐 보기 싫어한다거나 막 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사실 역사를 다룬 것 자체가 보는 거에 따라 관점이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마련인데 네, 저 이런 그렇군요. 영화 저도 4점? 아니면 3.5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네. 왜냐면 저는 초반에 너무 지루해서. 초반에 너무 지루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야, 저게. 맞아요. 네. 정말 그냥 나는, 딱 봤을 네. 때 그냥 평범한 변호사의 성공 이야기 이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공판에서의 그런 막 긴박하고 막 심장이 막 쿵덕쿵덕하는 맞아요. 그런 긴장감 넘치는 그런 걸 원했는데 네.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나왔지만 되게 저는 잠깐 또 딴 얘기를 하자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네. 그 변호사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는 되게 막 그때 솔직히 되게 매력 있게 느꼈어요. 그 공판 보는 거를. 한창 그때 변호사란 직업이 그런 직업을 희망하는 장래희망?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긴박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갔는데 긴박함이 안 느껴지네. 맞아요. 솔직히 초반에는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보단 그냥 송 변호사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로 이렇게 변호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그 공판 얘기는 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보여준 것 뿐이지 맞아요. 공판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아니었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긴박함을 네. 느끼려고 갔지만 사실은 가족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랬던 시골 영화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말 따뜻했고요. 돼지국밥도 정말 맛있어 보였고 제 친구가 그거 보고 처음으로 돼지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돼지국밥으로 이끈 영화네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되게 막 인물 소개랑 줄거리 소개는 되게 막 길게 했는데 정작 네. 우리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랄까 뭐라 해야 되죠? 하나도 빼놓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흘러가고 이러면 되는데 이건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나름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거 안 했어요. 영화 스포주의. 맞다. 괜찮아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네. 우선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엔딩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주 영화는 어떤 컨셉이죠? 네, 가장 흔한 영화라고 보셔도 되죠. 이제 네. 바로
이거 액션. 액션. 네, 다음 주는 액션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상으로 그럼 2월 7일이죠? 네, 휴지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전예진. 김예령 그리고 음향을 맡으신 유정수 양과 그리고 저희 총 PD이신 강유정 양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호텔 방송 TV 분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엔딩곡 듣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신곡이었죠. 가인 씨의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또 노래입니다. 네, 좋은 주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얘기 좀 할까요? 그렇게 나를 잘 안다고요. 참 이상해요. 눈앞에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뒤에선 참 말이 많아.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 있겠어요. 그 정도 여겼어. 모두를 나무 아래 겁쟁이들의 외침 또 들어라 맘껏 Make it loud, make it more